네,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사셨어요? SK, SK요. 매수가와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고요. 네,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이요. 예, 예. 19만 8천 원에 사셨고 10% 들어가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실 때 어떤 부분 좀...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안 들리세요? 예. 아니에요. 10%가 20%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어떤 부분 예, 저희가 예.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니, 너무 지금 자꾸 작년 10월에 샀다는데 네네. 지금까지 꺾고 있으니까 자꾸 하락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싶어서 문의드려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금 높을 때 들어가신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예. 반등이 도대체 언제쯤 나올지 또 가격 전략은 예.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종가 보고 돌아오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SK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오늘 마감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소폭 올랐습니다. 0.54% 오르면서 18만 6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요.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서면서 오랜 기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요. 김봉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SK 가장 대표적으로 지주회사입니다. 이 네.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 같은 것으로 가장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자회사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적 예. 어떻습니까? 자, 뭐 SK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9개 정도의 종속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라든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그 대표 기업이 있죠. 지금 현재 그 상장돼 있는 기업은 자회사 중에서 4개 기업이 대표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SK가 지금 작년에 이제 그 계열사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중장기적 하락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그 행보형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지주 회사다 보니까 올해 이제 그 계열사들의 실적 턴 어라운드가 향후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대표 이제 자회사의 올해 그 예상 실적치를 보게 되면 먼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작년에 문제됐던 것이 SK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SK 건설이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은 작년에 영업 적자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까지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올해 보게 되면 뭐 GS건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건설사들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 부실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SK건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예상치는 적자,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 적자가 1조였는데 올해는 2천억 정도 아니면 뭐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가가 지금 저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작년이 영업 이익이 한 1조 3천억.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최소 뭐 작년 영업 이익 대비해서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이들 기업들은 실적이 이제 내년 돼야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데 익히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요. 그 부분을 그 자회사 중에서 이 비상장 기업인데요. SK ENS가 이제 영업 이익이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상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K 그 전체 연결 기준 올해 그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3조 6천억 정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1조 원 정도 증가하는 4조 한 5천억에서 한 8천억까지 4조 8천억까지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지금 PR이 한 8배 정도 안팎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현재 예상치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 건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SK 뭐 해운 같은 경우도 아직은 안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그 중국 관련주죠, 이들 기업들은.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상반기 이후,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나서 뭐 여름 지나서 가을에라도 뭐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펼쳐서
만약 중국 주가가 이제 오른다라면은 이들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예상치보다도.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전체적으로 기본적 분석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고 계시고요. SK ENS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예. 의견이신데요. 자, 이슈 중에서 이 ENS가 상장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배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예. 저도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최태원 회장과 SK CNC 그리고 SK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두 개의 지주 회사인 거죠. 예, 예. 이 둘이 합쳐진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뭐 SK 기업 이 기업의 가장 이제 핵심은 SK 그 ENS입니다. 워낙에 이제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그 시카고가 지금 불야성이라 그러죠. 그 셰일가스 채취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엑스모빌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뭐 신고가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고 연초에 그 셰일가스 관련 작년에 이제 셰일가스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SK ENS 같은 경우가 이제 셰일가스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국내 대장이에요, 자회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SK 같은 경우도 나중에 또 이제 그 셰일가스 얘기 나오면 뭐 한국가스공사 못지않게 그런 또 좋은 영향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자, 화면 보시면 SK ENS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작년 이제 하반기에 발전소 가동률이 저점 찍고 이제 V자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내년 뭐 내후년 뭐 한 3, 4년 동안 지속적으로 ENS의 실적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라면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SK 그 CNC와의 그 합병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아닙니다. 올 2월 27일 날 자사주 매입 8년 만에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이 SK CNC와 어떤 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순환 출자 구조가 워낙에 복잡합니다. SK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독특하게 뭐 CNC하고 SK 이 지주사가 두 개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합병을 한다라면 지금 SK CNC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합병하게 된다라면은 그 SK CNC가 SK보다는 상당히 좀 그 유리하죠.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SK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인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 있고 CNC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이상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SK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SK CNC에 좀 호재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합병을 하더라도 SK도 그동안 주가가 워낙에 많이 밀렸고 이 부분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합병하더라도 SK한테는 뭐 불리하게 주가에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자사주 매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은 일단 뭐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동사의 그 현금 규모라든지 또 SK CNC 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뭐 추후에 뭐 2차 자사주 매수도 가능하다. 뭐 이랬을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뭐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뭐 동사의 알짜 기업인 SK ENS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장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그 삼성 계열사 중에서 오늘 뭐 에버랜드가 이제 뭐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런 그 SK 그룹 중에서 ENS도 좀 상장 얘기가 뭐 하반기 되게 되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뭐 SK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고 그래서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에 큰 영향 안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이제 지주사 또 테마가 또 강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이제 회복을 하는 시점에서는 각 계열사들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자산 가치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SK 같은 경우도 계열사의 어떤 자산 가치, 실적이 개선되면서 당연히 주가 상승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도 뭐 시가총액도 지금 뭐 크기 때문에요. 좀 중장기적으로 뭐 가을철, 올 겨울철까지 좀 보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 보시면요. 일단은 지난 4월 말하고 최근에 주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306일선 장기 이평선 18만 원 초반에서 오늘도 이제 아래 꼬리 주고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고 지난번에 자사주 매입 얘기하면서 갭 상승이 나왔는데요. 1차적으로 이 갭을 다 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SK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성을 터닝 포인트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의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전형적으로 지금 지난달에 거래 감소하면서 양선에 입꼬리 달린 뭐 도지 모양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가, 그러니까 6월 달에 시가도 일단 플러스권 출발했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끝났고요. 2분기, 3분기에 더 좋아질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아마도 그 뭐 20만 원권 라인까지도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 지주사 테마를 좀 이용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자라는 전략입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을 가지고, 예.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직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예. 네, 혹시라도 좀 흔들렸을 때 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SK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분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살펴보셨던 김봉만 전문가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는 17만 8천 원입니다. 대신증권 오정훈 차장 역시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가는 20만 5천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게시판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문자 참여인데요. 뒷자리 1070님께서 나스미디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500원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또 3%나 밀리면서 16,250원, 35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차장님, 일단은 나스미디어가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빠진 건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나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어떤 코스닥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중소형 종목들이 지금 최근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스미디어가 특별히 악재가 나와서 빠졌다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KT그룹의 어떤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온라인 시장 쪽에서의 광고는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올해 들어서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회복을 했는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 시장의 광고 성장의 어떤 한계성,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서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의 어떤 광고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이런 쪽이 있는데요. 지금 나스미디어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경기 회복과 동시에 특히 이제 지방선거 당장 내일에 있지만 지방선거, 월드컵 어떤 이런 특수를 맞이해 가지고 광고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어떤 광고 효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같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조금 섞인 게 사실이고 특히 요 최근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어떤 조정 그리고 어떤 고평가 논란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당장은 지금 나스미디어가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좀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 성장성과 어떤 실적 개선이 하반기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좀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어떤 특수성을 기대하고 지금 좀 기대하는 것 바로 실적에 반영될 거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신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사신 가격대까지 오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상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좀 길게 지지선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은 한 15,000원대 후반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을 그렇게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는 지켜지지 않을까 좀 싶고요. 다시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18,000원대에 있는 이 쌍봉 형태의 그 전고점 매물대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뚫을 만한 힘이 지금까지는 조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견디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뭐 매출 63억에 영업이익 15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바로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세월호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광고 매체가 활발하게 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3분기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반 경직성은 뭐 15,000원대 후반 그리고 한 15,000원대 중반 정도의 하반 경직성과 그 다음에 18,000원 사이에 어떤 상반기 박스권 고점 이 정도의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횡보하시다가 만약에 18,000원대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시니까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매수가 가격까지 다 충분히 오시고 한 18,000원대를 목표가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좀 잡아놔야 되나요? 네, 손절가는 일단 뭐 15,500원 정도가 박스권 하방이기 때문에 15,500원이 이탈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박스권이 이탈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70님 일단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18,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이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스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로 또 시청자님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사셨나요? GS건설이요. GS건설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5,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예요. 35,800원에 15%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 그러시군요. 좀 얼마 안 됐어요. 그때가 좀 더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죠. 네. 아무래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은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드릴까요? 네, 지금 자꾸 계속 떨어지니까 저희 그게 이제 언제쯤 이게 오를까 아니면 이 GS건설 제가 알기로는 뭐 수주 이런 것도 좀 괜찮다는 소리 들었는데 네. 뭐 코스피 200에서 제외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질 건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빌리진 않을지 네. 반등이 도대체 언제쯤 나올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자, 두 네. 분 중에는 어느 분의 진단을 좀 받아볼까요? 김봉만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단기로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단기는 아니고요. 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갈 건데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은 정해놓고 주식 매수하실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냥 보통 제가 그 코스피를 좀 대체로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걸 잘 못해서요. 그냥 코스피를 가져서 그냥 하여튼 보고 어느 정도 한 4만 원. 4만 원요? 예, 오르면은 할까 하고 이제 사긴 샀는데. 예.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뭐 GS건설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신공영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거래소 쪽에서는 한신공영이 올해 작년, 그러니까 내년 실적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한신공영 같은 경우도 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오후장에 풀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이제 그 뭐 GS건설뿐만이 아니고요. 대형 건설사들 그 해외 그 실적 부진, 그 손실 규모를 다 반영이 됐어요, 주가에. 그래서 일단은 그 뭐 이후에 이제 2분기, 1분기도 뭐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2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 하고 이제 3분기, 4분기는 뭐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올해 이제 전체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상 현재 주가는 물론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5만 원 이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일단 뭐 적정 정도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리가 좀 고약스러운 자리죠. 더 빠지면은 이제 저평가고 그렇다고 또 이제 4만 원 위로 또 바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다고 또 이제 좀 약간 고평가 구간에 접어들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건설주는 전체적으로 언제 이제 턴이 나오냐면 이제 중국이 먼저 좀 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중국 시장이. 네. 예, 그래서 지금 중국도 아마 이번 달 한 중순 지나면 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건설 업종 자체, 그러니까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그 육사 지방선거 끝나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세월호 전국 지나서 그다음 이제 그 선거 전국을 넘어서 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정책을 펼치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못 펼쳤던 정책을 많이 펼칠 겁니다. 그래서 그 건설주도 아마 그 계기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이번 달 중순 정도 지나가야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 보시면요. 네. 자, 이제 어저께 그저께 뭐 거래 없이 이제 좀 주가가 직전 저점까지 밀렸습니다만은 현재 자리는 그 306일선, 그러니까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좀 지지를 했고요. 내일 정도 이제 거래가 나오면은 뭐 3만 뭐 한 5천 원까지 일단 반등은 또 바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홀딩 하시고 만약에 3만 1,000원을 거래가 증가하면서 음봉을 깊게 깨면 시간이 조금 이제 좀 늦어질 수 있어요. 반등의 시간이.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은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하셨다가 뭐 한 3만 원 초반이나 아니면 2만 뭐 9천 원 정도 그 후반대에서 다시 한번 재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라인을 안 깨면은 그대로 이제 홀딩 하십시오. 주봉 봐서는 이번 주에 조금 이제 흔들리고 나서 주봉상으로는 다음 주가 이제 반등 구간이거든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3만 1,000원을 살짝 뭐 하향이탈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깊게 깼을 경우에는 일단 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 하시고 네. 그 단가를 안 깨면은 다음 주까지 홀딩 하시고 이후에 이제 안 깨면은 6월 말까지 보셔도 됩니다. 네. 6월 말까지. 예, 그래서 일단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목표가를 좀 짧게 보시죠, 짧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4만 원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만약 이번 달 안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직전 고점이 5월 초에 5월 중순이죠. 38,800원인데 한 3만 7, 8천 원 정도까지만 그렇게 일단 보고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전문가님. 예. 3만 7, 8천 원 왔을 때요. 네, 예. 그러면 목표가를 하면은 팔고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할 때 다시 사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설정하셔야냐면은 그 뭐 단기 아니 금액이 뭐 크던 작던 간에 15%는 이제 적정하신데요. 네. 하단에 지지선을 딱 설정해 놓으세요. 네. 지지선을. 3만 1,000원이요. 예? 3만 1,000원이요. 그렇죠. 네. 그 라인을 깨게 되면은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타이밍 잡기 아주 힘듭니다. 지금 장이 워낙에 급등락이 심하니까. 네. 이게 이제 언제 안정이 되냐면 다음 주에 이제 만기가 좀 끝나줘야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아니,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요.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건설주가 뭐 조금이라도 이제 좋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 국내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GS건설을 좀 더 그러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 비중이 15%니까요. 뭐 3만 1,000원을 단기적으로 이탈 하더라도 홀딩 하시고 뭐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은 뭐 충분히 4만 원 이상 목표가 줍니다. 네. 그래서 단기를 안 보시고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대로 이제 홀딩 하시고 좀 네. 가져가시면은 뭐 좋은 성과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1차적인 목표가가 또 3만 7, 8천 원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 이후에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GS건설 장단기 전망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